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삼성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비자금 의혹과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와 재벌 총수는 조작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뻔뻔함에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치졸한 행태와 뻔뻔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2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망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바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일단 어제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0년 전은 바로 부도난 국가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외환위기 직전에 12,000불에서 외환위기 직후 7,300불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6%입니다. 연간 부도업체는 98년 직후에 2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한 해에 약 2,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4만, 외환위기 직후에 8%, 7 내지 8%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한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9%입니다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지수는 998년에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을 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었습니다. 40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2,400억 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도난 나라를 온 국민과 정부가 정말 합심을 해서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만든 10년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확한 통계의 기초를 두지 않은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통계치를 갖고 한나라당을 다시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BBK 주가 조작과 횡령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조사는 중지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끝나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받은 내용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또 우리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김경준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개입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기 횡령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기 횡령 사건의 책임자였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후보가 BBK 사기 사건 책임자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제.
자, 이명박 후보는 BBK를 설립할 당시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BBK는 내가 세운 회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제가 드린 보도 자료하고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서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께서 이미 밝혔듯이 김경준이가 소환이 되면 그동안 중지돼 있었던 모든 사안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런 언론 인터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근거입니다. BBK가 등록을 취소당하던 2001년 4월 600원이 넘는 투자를 했던 20명의 투자자들은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망했는데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명박 후보의 동문이거나 지인들입니다.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진짜 주인인 이명박 후보가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는 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BBK 실질적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2001년 4월 18일 자신이 만든 LK뱅크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김경준과 결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기 횡령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했던 회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총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준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도 대표이사를 그만둔 당신은 물론 현재까지 48%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업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별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2000년 6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LK뱅크에 5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시 LK뱅크는 설립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종이회사에 불과할 때입니다. 물론 LK는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는 종이회사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중지해 주시고 김영준 의원님 차트 좀 갖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다 오고. 차트 깜빡이네. 제대로 하고 왔어요. 네. 자, 이 차트를 보면은요,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승윤은 지금도 이명박 후보의 대학 동기동창으로 지금까지도 두턴 신분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은행이 LK뱅크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LK뱅크는 100% 출자해서 BBK 투자자문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투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명박의 LK뱅크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LK뱅크가 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 사실 때문에 LK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담당 직원은 물론 여기 보세요. 담당 직원은 물론 준법감시팀, 감사, 은행장 김수희까지 서명을 해서 최종 승인된 사항입니다. 셋째로 하나은행은 LK뱅크에 대한 투자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소유회사라고 주장한 BBK 회사 정관을 요구합니다. 2000년 6월 21일 팩스를 통해서 정관이 보내졌고 이 회사 정관을 통해 하나은행 관계자들은 이 회사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이명박 후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3일 뒤인 6월 24일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넷째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 차례 사업 설명회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후보는 하나은행의 투자금을 보증하겠다는 풋옵션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합니다. 자신의 회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 있는데 이명박 후보는 이 부분은 조작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BBK는 내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근거가 있는데도 하나은행은 김경준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고 하면서 대권주자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실 투자를 했다고 하는 하나은행이 투자한 것을 믿고 동반 투자를 한 사람들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는 30대 초반의 김경준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총리님께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소란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서 대정부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회의 진행 못합니다. 자, 여기들. 지금 발언하실 수 없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아무튼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시고. 아니, 들어가세요. 내가 국회에서- 여러분 마음 잘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예. 국회에서 가장 어르신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삿대질하는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집에서 아버님이 야단치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덤빕니까?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럴수록 시간만 많이 허비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러시고, 총리는 뭐 다른 나라 다음에 또 다시 컨택하시고 컨택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바랍니다. 자, 얘기하세요. 계속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하나은행이 이렇게 심각한 부실 투자를 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도 높은 금감원 특별감사 내지는 감사원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개별은행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금감원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BBK가 잠깐만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BBK가 이명박 후보의 실질 소유를 밝혀주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BBK에 투자한 신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명박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1차로는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BBK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법적 지위를 입증해야 가압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명박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압류를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관계없다는 BBK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근거와 이유로 주가 조작의 주범인 BBK 진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명박 후보가 주가 조작의 공동 책임자 내지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 만큼 김경준 귀국 이전이라도 이명박 후보의 관련 여부를 밝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요? 이번 수사는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김경준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경준이 소환돼 오면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 후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횡령 자금의 행방입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통한 자금을 횡령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명박 후보는 이 횡령 과정에 어떻게 기획됐을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횡령한 자금 384억을 송금한 담당자는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진영입니다. 이진영이 누굽니까? 친화도는 이명박입니다. 이진영이가 모든 돈을 담당했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기록을 보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이명박 후보의 친분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의 계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김경준이 횡령을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횡령한 돈을 모두 이명박 후보와 친분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옵셔널 벤처스에서 이진영이 담당했던 업무는 통장관리와 송금 등의 업무였는데 이는 이진영이 잡힐 진술서 그리고 이진영과 함께 근무했던 옵셔널 벤처스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해 자세히 확인됩니다. 이진영이 자금 총책임자였는데 이명박은 모르는 일이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횡령한 자금에 유출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명박 후보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진영이 옵셔널 벤처스 근무 당시 불법으로 빼돌린 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오리엔스 캐피탈은 4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금 소리치고 있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으로부터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금액은 104억에 달합니다. 47억을 투자하고 104억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횡령 자금의 흐름이 포착됩니다. 옵셔널 벤처스 직원들은 이진영의 말만 듣고 104억 중 54억이 여기 도표 보시면 아시지만요. 104억 중 54억이 오리엔스로 입금됐다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진영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진영은 이 돈을 이명박이 대주주로 있고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LK로 빼돌렸습니다. 횡령한 돈을 이명박의 측근 이진영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인 LK로 빼돌린 겁니다. 횡령한 돈이 이명박 지배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제출한 자료까지 거짓 진술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소홀히 했던 검찰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한나라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으로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진영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에서 횡령 자금의 송금은 이명박의 핵심 측근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돈들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 계좌나 지배 계좌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도 이명박 후보가 공동 책임 혹은 직접 주도의 책임이 있었던 횡령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횡령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최종 밝히기 위해서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돈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옵셔널 벤처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돈의 흐름에 있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김경준 소환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이 너무 앞질러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에 얽매이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칙은 철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제 여러 번 법무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준이에 대해서 송환이 이루어지면은 검찰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장은 심수석도 가만히 계세요. 의장은 의원 질문에 대한 유권적 해석 능력이 없습니다. 해석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만은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 의장이 여러분들 의원 각 발언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무책임한 것은 심수석의 주장이고 이쪽도 이쪽대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에서는 여러분이 반대 의원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내세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을 시킬 겁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회를 신청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지점은 발언권 바꿔 말씀하세요. 자, 발언하세요, 빨리.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요.
이때 얘기하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걸. 명백한 허위 사실을 나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발언을 하란 말이에요. 발언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 아, 그럼 무조건 날 보고 어떡하란 얘기예요. 제가 이따가 조금 이따 반대 발언을 하라고. 반대 발언을 해서 그걸 반박을 해요. 아, 이게 반박 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우선 발언 끝내게 해주세요. 이거 다 들어가 계세요. 자, 한나라당 의원님들 어제 창에 찔려서 아픈 심정 이해하는데요. 좀 자중해 주세요. 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지점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횡령한 돈을 받은 회사들이 실제 투자자가 맞는지 아니면 주가 조작 및 횡령 공모자인지 그리고 투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하게 된 시기와 배경, 이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회사들은 주가 조작과 횡령의 공범입니다. 만약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명박 후보의 형과 천암이 운영하고 있는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가 이명박 후보의 돈인지 여부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사의 초점은 철저한 계좌 추적입니다. 수사의 기본인 계좌 추적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의 전모는 물론 이명박 후보의 관련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준은 분명히 주가 조작을 한 범죄인입니다.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금까지 증거로 제시된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로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횡령, 공범, 주범에게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로는 글로벌 선진 경제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세계와 함께 어깨를 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패와 과거 회귀가 아닌 깨끗함과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삼성의 차명 계좌를 동원한 비자금 의혹과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와 재벌 총수는 조작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뻔뻔함에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치졸한 행태와 뻔뻔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2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망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바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왜 2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한 해에 약 2,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4만 외환위기 직후에 8%, 7 내지 8%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한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9%입니다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지수는 998년에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을 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었습니다. 40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2,400억 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도난 나라를 한 3가지만 묻겠는데요. 일단 어제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0년 전은 바로 부도난 국가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외환위기 직전에 12,000불에서
외환위기 직후 7,300불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6%입니다. 연간 부도업체는 98년 직후에 온 국민과 정부가 정말 합심을 해서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만든 10년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확한 통계의 기초를 두지 않은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통계치를 갖고 한나라당을 다시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BBK 주가 조작과 횡령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조사는 중지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끝나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받은 내용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언론이나 또 우리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김경준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개입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기횡령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기횡령 사건의 책임자였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후보가 BBK 사기 사건 책임자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자, 이 차트를 보면은요,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승윤은 지금도 이명박 후보의 대학 동기동창으로 지금까지도 두터운 신분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은행이 LK뱅크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LK뱅크는 100% 출자해서 BBK 투자자문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투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명박의 LK뱅크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LK뱅크가 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 사실 때문에 LK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담당 직원은 물론 여기 보세요. 담당 직원은 물론 준법감시팀, 감사, 은행장 김수희까지 서명을 해서 최종 승인된 사항입니다. 셋째로 하나은행은 LK뱅크에 대한 투자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소유회사라고 주장한 BBK 회사 정관을 요구합니다. 2000년 6월 21일 팩스를 통해서 정관이 보내졌고 이 회사 정관을 통해 하나은행 관계자들은 이 회사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이명박 후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3일 뒤인 6월 24일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넷째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 차례 사업 설명회는 이명박 후보의 넘었습니다. 그것이 한 해에 약 2,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4만, 외환위기 직후에 8%, 7 내지 8%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한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9%입니다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지수는 998년에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을 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었습니다. 40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2,400억 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도난 나라를 온 국민과 정부가 정말 합심을 해서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만든 10년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확한 통계의 기초를 두지 않은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통계치를 갖고 한나라당을 다시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BBK 주가 조작과 횡령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조사는 중지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끝나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받은 내용 없습니까? 당하던 2001년 4월 600원이 넘는 투자를 했던 20명의 투자자들은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망했는데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명박 후보의 동문이거나 지인들입니다.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진짜 주인인 이명박 후보가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는 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BBK 실질적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2001년 4월 18일 자신이 만든 LK뱅크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김경준과 결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기 횡령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했던 회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총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준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도 대표이사를 그만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48%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업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별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2000년 6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LK뱅크에 5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시 LK뱅크는 설립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종이회사에 불과할 때입니다. 물론 LK는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는 종이회사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중지해 주시고 김영준님 차트 좀 갖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다 오고. 그 부분은 지금 그 언론이나 또 우리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김경준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개입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기 횡령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기 횡령 사건의 책임자였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후보가 BBK 사기 사건 책임자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제. 자, 이명박 후보는 BBK를 설립할 당시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BBK는 내가 세운 회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제가 드린 보도 자료하고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서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께서 이미 밝혔듯이 김경준이가 소환이 되면 그동안 중지돼 있었던 모든 사안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런 언론 인터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근거입니다. BBK가 등록을 취소하다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삼성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비자금 의혹과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와 재벌 총수는 조작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뻔뻔함에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치졸한 행태와 뻔뻔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2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망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바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일단 어제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0년 전은 바로 부도난 국가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외환위기 직전에 12,000불에서 외환위기 직후 7,300불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6%입니다. 연간 부도업체는 98년 직후에 2만 개를